예,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몇 가지의 새로운 IT 기구의 출시 소식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멀리 나가 계시다고요. 예, 아마 방송국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청도 쪽에 계시군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새로운 IT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시각장애인들의 궁금증은 좀 더해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 국내 기업인 AT랩에서 개발한 샤인 플러스 영어 네, 버전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네, 저도 굉장히 반갑게 이 소식을 보았는데요. 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관련된 그 메일링 리스트나 블로그에, 상당히 많은 그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신 그 샤인 리더 또는 샤인 플러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크린 리더인데, 네, 국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영어 버전, 그러니까 영문 버전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톡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음, 사실 처음 안드로이드가 이제 나와서, 사용자들이 이제 그 프로요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 진저브레드 정도에서 이제 접근성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드로이드가. 그때는 사실 톡백 말고 그 몇 가지 스크린 리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그 독일 개발자가 개발한 스필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구글의 톡백으로 그냥 그 정리가 되어 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음, 새로운 스크린 리더가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음, 상당히 어, 신선한 어떤 음. 그,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드로이드 접근성이 좀 iOS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지분이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톡백이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톡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음. 이 톡백이 진화하기 전에 이 샤인 리더나 샤인 플러스가 출시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샤인 플러스 샤인 리더는 국내 AT랩에서 개발을 해서 국내 사용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음, 그런 그 스크린 리더이고, 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사용자들한테 기기 선택권을 굉장히 넓혔던 네, 그런 계기를 제공했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초기에 샤인 플러스 또는 샤인 리더는 그 기기를 루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설치 그렇죠.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루팅 과정에서 기기에 또 루팅을 하게 되면 뭐 AS를 받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위험 요소들을 네, 사실 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면들이 이제 점차 또 접근성 기능이 좋아지면서 해소가 되면서 음, 국내 사용자층은 이제 꽤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음, 이번에 이제 그 해외에도 이렇게 음. 소개가 되면서 음.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톡백이 아직까지도 좀 접근성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음, 사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톡백과 샤인 리더, 샤인 플러스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신해가지고 음,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스크린 리더의 성능 측면에서는 음, 큰 차이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다만 음, 이제 그 샤인 플러스는 그 여러 가지 좀 특색이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톡백과 크게 그 대비되는 부분은 저시력인들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동시에 아, 제공한다는 네. 점이 좀 틀린 부분이고요. 음, 사실
지금 이제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와 있는 샤인 플러스 소개 글을 보면 이게 단순히 시각장애인 전맹 사용자들을 위한 스크린 리더가 아니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령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저시력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 그 다음에 그걸 결합한 음성 출력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소개 글만 봐서는 이거는 단순히 안드로이드용 스크린 리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시력에 좀 그 장애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포괄하는 그런 접근 보조기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 사용자들의 좀 리뷰나 뭐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현재까지는 그 몇몇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응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톡백 한 종류의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 오다가 또 새로운 스크린 리더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이제 영어 버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와 그 외국 사용자들 간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불호가 좀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 사용자들은 좀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빠른 접근을 원하고 외국 사용자들은 좀 도움말도 풍성히 제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며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죠. 너무 빠른. 그런 면에서 네, 빠른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가 워낙 그렇죠. 돼 있는 문화라. 네. 뭐 어떤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취향이 이제 그게 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그쪽 사용자들에게 외국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샤인 플러스는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나 일일이 대응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응하는 시간에 우리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몇몇 리뷰어들의 얘기에 의한 의견은 네. 좀 얼리 어답터 그다음에 스크린 리더나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체적으로 숙련된 사용자들이 좀 한번 설치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 네. 이제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보다는 네.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사용자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또는 매뉴얼이라든가 또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쓰다가 좋으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경험, 사용 방법 같은 걸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일단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참 기쁘고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해외에 이렇게 진출해서 네.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네. 제가 본 포스팅 중에 하나가 쿨 블라인드 텍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포스팅이 초기 포스팅에는 이게 차이니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으로 네. 올라왔다가 네네. 정정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를 좀 알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거의 다 차이니즈로 생각하는 모양이다라는 네, 생각도. 뭐 일본 또는 이제 중국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문서 인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보조기구가 좀 출시됐다고요? 네, 이거는 과거에도 여러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스캔지그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일종의 최근에 삼성에서 배포한 코어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조립해서 거치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네. 그 아래다가 그 책을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OCR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그 제품을 배포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눠줘서 네. 사용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그 스캔지그 프로는 사실 그 하드보드지와 같은 용도의 좀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된 상적각 형태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상적각처럼 그래서 책을 아래다가 펼치고 위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 패드를 올려놓고 이제 스캔 작업을 해서 OC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보조 기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출시됐던 스캔 지그 자체는 조립이 좀 어렵고 특히 전맹 사용자는 조립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그 주변 사람의 그 도움을 좀 받아야만 이제 조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시각장애인도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돼서 좀 훨씬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보조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가정에 이제 스캐너를 갖고 있는 경우에 네. 가정에서 그 탁상용 플랫패드 스캐너에다가 책을 스캔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스캐너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스캔 지그와 그 다음에 본인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요즘 다양한 스캐닝 앱들이 개발돼서 마켓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관건은 정확하게 앵글을 잡아서 손떨림 없이 책을 스캔을 해야지만 OCR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높이라든가 각도 조절 같은 게 사실 보지 않고 이렇게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캔 지구와 같은 이런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하면은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게 책 중앙에다가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바로 터치를 하더라도 기기가 흔들리거나 해서 캡처된 이미지가 불량해지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탁상용 스캐너를 대체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갖고 다니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책을 스캔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기는 스마트폰 모두에서 다 인식이 가능한 건가요? 상당히 다양한 스마트 패드나 또는 스마트폰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최소한 근데 이제 이 카메라가 네. 5메가픽셀 이상의 500만 화소 이상이죠. 네네. 5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제공해야지만 스캐닝한 결과를 OCR 할 수가 있는 그런 예. 품질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다양한 iOS 기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용 기기들이 현재 호환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화소가 일단 500만 화소가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OCR. 그렇죠. 왜냐하면 화소가 더 낮으면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OCR 할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한 300 dpi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한 200 dpi나 150 dpi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스캔 결과를 지금 얻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5메가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아마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스캐닝해서 이제 OCR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반 터치 기반 스마트폰을 키패드형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는 보조 기구가 출시됐다고요? 네, 클레리아 복스 키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넥서스
5 넥서스 5에 맞춰서 이게 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스마트폰 하단부 절반 정도를 감싸는 그 키스킨 형태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키스킨이라고 하기보다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네. 근데 그 딱딱한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탄력이 좋은 그런 그 케이스로 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입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화면 하단 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 키패드들이 이렇게 그 피처폰처럼 숫자 키패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서 이동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터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텍스트 입력, 그다음에 그 메뉴 이동, 그다음에 홈 화면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원리는 터치가 이제 그 정전기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는 정전기식을 쓰니까 네.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 후면이 이 터치패드를 대신 클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무 재질로 된 그런 그 커버를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최근에 넥서스 5에 맞춰서 또 이게 제품이 나와서 그 넥서스 5 특히 이제 터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보조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넥서스 5용으로만 제품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다른 스마트폰용도 이제 몇 가지 개발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다양한 IT 보조기구 소식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